일본 경제 분석 1300조엔 국가부채와 엔저 현상, 진퇴양난의 구조적 덫. 안녕하세요. 위기론을 주장하는 매체들이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일한 폭발성 사건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정책적 한계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위기의 본질은 단기적인 금융 시스템의 급격한 붕괴가 아닙니다. 통화 정책 수단의 유효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부작용이 유발되는 구조적 진퇴양난의 덫에 갇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 세부 구조, 산업체계의 경쟁력과 약점, 미일금리 불균형, 그리고 외환 수급 체질 변화를 바탕으로 정책적 딜레마와 구조적 한계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첫째, 일본 국가부채의 특수 구조와 내국인 중심 채권자 현황입니다. 일본의 총 국가부채는 약 1300조 엔으로 GDP 대비 약 260%를 초과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의 세부 보유 구조를 분석하면 타국과 다른 뚜렷한 특수성이 나타납니다. 총 국가부채 약 1300조 엔을 보유 주체별로 살펴보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약 689조 엔으로 가장 많은 5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중 국채를 직접 매입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공적연금과 민간 생명보험사가 운용하는 보험사 및 연금기금이 약 260조 엔으로 20.0%를 차지하며 초장기 안정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및 예금기관은 국민들이 예치한 가계저축, 예금을 바탕으로 국채를 매입하여 약 143조 엔인 1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 개인이 직접 보유한 개인고객 대상 국채 및 정부 기관분이 약 110조 엔으로 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중앙은행, 글로벌 연기금 및 헤지펀드 등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금액은 약 98조 엔으로 전체의 7.5%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국가부채 전체 1300조 엔 중 내국인 중심 보유 비중이 무려 약 92.5%에 달합니다. 이처럼 내국인 중심의 채권자 구조가 약 92.5%를 차지함에 따라 해외로 유출된 외채는 약 7.5%인 98조 엔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약 92.5%인 1200조 엔의 실제 채권자는 일본은행, 보험 및 연금기금, 시중은행, 가계 개인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저축자금의 재투자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연금기금이 보유한 국채의 바탕에는 일본 국민들이 은행에 맡긴 가계저축 예금이 존재합니다. 즉, 정부는 국민의 저축자금을 담보로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을 운용해 온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낮은 디폴트 위험과 극단적 재정 경직성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채권자의 절대 다수가 내국인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일시 이탈로 인한 급성 국가 부도, 즉 디폴트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시 국민의 예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이자, 지급액이 급증하여 국가 재정이 즉각 마비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둘째, 금리 인상 불가의 메커니즘과 밀금리 균형의 파탄입니다. 미국 연준의 고금리 기조에 맞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엔저 현상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핵심 원인은 이 거대한 부채 구조에 있습니다. 약 1300조 엔, GDP 대비 260%를 초과하는 일본의 거대한 국가부채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정부의 국채이자 지급액이 폭증하게 됩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이자, 상환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재정을 마비시키며 결국 금리 인상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미국과의 금리 균형을 축소하지 못하게 되고 자금이 달러로 계속 이탈하면서 구조적 엔저 현상이 고착화되는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채이자 상환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일본 정부가 기준금리를 1%만 인상하더라도 매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국채이자만 수조엔 단위로 급증합니다. 이는 정부 세입의 상당 부분을 이자, 갚는 데만 소모하게 만들어 국가 재정을 마비시킵니다. 또한 밀금리 밸런스 유지가 불가능해집니다.
정부의 이자 지급 능력 한계로 인해 일본은행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안정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면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달러 자산으로 자금이 이탈하고 엔화를 매도하는 구조적 엔저 현상이 필연적으로 지속됩니다. 셋째, 통화 정책의 양극단 딜레마 비교입니다. 일본의 통화 정책은 금리 인상을 선택하는 경우와 현재처럼 금리를 동결하고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두 가지 양극단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을 선택할 경우 주요 메커니즘은 기준금리를 올려 미일 금리 격차 축소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엔화 가치 상승이라는 엔고, 전환과 수입 물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부작용으로 정부의 국채 이자, 지급액 폭증으로 인한 재정 마비, 변동금리 비중이 70%에서 80%에 달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자, 폭탄, 그리고 민간 소비 위축 및 경기 침체 가속화가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및 가계의 이자, 감당 불능으로 내수 전체가 냉각됩니다. 반대로 현재와 같이 금리 동결 및 초저금리를 유지할 경우 주요 메커니즘은 정부 부채, 이자, 부담 방지를 위해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국채 이자, 상환 부담 경감 및 기업 금융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일 금리 밸런스 파탄으로 엔저 현상이 심화되고 원자재 및 에너지 수입 물가 폭등으로 실질 소득이 하락하며 디지털 적자 및 자본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는 구조적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엔화의 대외 구매력 상실과 만성적인 물가 압력이 가중됩니다. 넷째, 일본 산업체계의 실체인 기초 체력과 미래 리스크의 공존입니다. 일본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산업 경쟁력은 정밀 제조 및 원천, 기술 분야의 강력한 독점력과 디지털 및 전동화 전환, 지연이라는 리스크가 공존하는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 안전성의 기반이 되는 핵심 경쟁력 분야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원자재인 실리콘 웨이퍼 시장에서 시네츠, 섬코 등이 글로벌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포토레지스트, 극초순수 등 원천 소재 및 도쿄일렉트론, 캐논, 니콘 등 제조 장비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원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기계 및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글로벌 공장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 시장의 환학, 야스카와 전기 등이 시장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모닉 드라이브, 나브테스코 등이 로봇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분야에서는 토요타를 필두로 압도적인 연비 기술, 내구성, 효율적인 적시 부품 공급망 시스템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축적된 원천 기술과 해외 법인으로부터 유입되는 특허권 사용료, 배당금 등 지식재산권 수입이 구조적인 외화 유입을 지지합니다. 반면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약점 및 리스크 요인도 뚜렷합니다. 미국 중심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연간 수조엔 규모의 디지털 적자가 발생하며 산업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에 최적화된 복잡한 하청 부품 공급망 구조로 인해 급격한 전동화 및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 국면에서 대응 지연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가전, PC,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등 최종 완제품 시장에서 한국, 대만, 중국 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며 영향력이 축소되었고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현장 숙련공의 기술 전수가 단절되고 신규 연구 개발 및 IT 인력 공급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정학적 재평과 종합평가를 살펴보면 지정학적 배경 분석에 따라 미중 갈등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및 경제 공조를 바탕으로 TSMC 구마모토 공장 유치, 라피더스 국산화 프로젝트 등 반도체 제조 기반 복원과 핵심 소재 공급망의 중요성을 재확인받고 있습니다.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평가할 때 일본의 산업체계는 기초 소재 및 정밀, 제조 분야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완만한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경쟁력 확보 및 차세대,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 속도에 따라 중장기 경쟁력이 결정될 객관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섯째, 외환 수급 체질 변화와 엔저의 역설입니다. 금리를 올리지 못해 발생하는 엔저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과거와 같은 경제 부양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조업체의 생산 설비가 해외로 이전하여 엔저가 단행되어도 국내 생산 및 수출 물량 확대 효과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또한 해외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연간 수조엔 규모의 디지털 적자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엔화 매도 및 달러 매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인 NISA 확대 및 국내 시장 성장 정체로 인해 개인 자금이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대규모 유출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글로벌 금융시장 및 미국 국채로의 전이 리스크입니다.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분석할 때 일본 외환시장의 극단적 변동성은 자국 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채권 시장으로 전이될 객관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약 1조 1000억에서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세계 1위 채권국입니다. 제어 불가능한 엔저 발생 시 일본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미 국채를 대량 매각할 경우 미 국채 가격 폭락 및 금리 급등을 유발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 자금 경색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쇄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2026년 7월 미국 재무부와 뉴욕연은은 외환안정가동기금 보유 유로화를 활용한 엔화 직접 매수 및 연준의 FIMA 리포 시설 활용 유도 등 비상공조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일곱째, 종합평가로 본 진퇴양난의 구조적 덫의 실체입니다. 지정학적 배경 분석, 거시경제 현황, 그리고 산업 구조를 종합할 때 본 글에서 제시한 진퇴양난의 구조적 덫의 명확한 실체는 거시 통화정책과 산업 체질 측면의 제약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즉 금리 인상 시입니다. 엔저와 수입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약 1300조 엔에 달하는 국가부채의 이자, 상환액이 급증하여 정부 재정이 마비됩니다. 동시에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 증대와 기업의 금융 비용 상승으로 설비 투자가 위축되며 내수 경기 및 제조업 생태계 전체가 냉각됩니다. 둘째, 즉 초저금리 유지 시입니다. 정부 이자, 부담과 재정 마비를 막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면 미일 금리 격차가 지속되어 자본 이탈과 극단적 엔저가 고착화됩니다. 이는 원자재 및 에너지 수입 단가 폭등으로 제조업의 생산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간 수조엔 규모의 디지털 적자와 결합하여 산업 전반의 대외 구매력과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셋째, 산업적 측면의 더딘 체질 전환의 제약입니다. 소부장 및 정밀기계 분야의 강력한 원천 기술이라는 기초 체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및 소프트웨어 시장의 주도권 부재, 전기차 전환 지연, 초고령화에 따른 숙련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약점이 존재합니다. 거시 통화 정책의 불능 상태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나 신산업 전환을 위한 정책적 여력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넷째, 구조적 덫의 종합입니다.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이라는 거시적 양극단 정책 중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경제와 산업의 핵심 축이 무너지는 정책적, 산업적 선택지의 완전한 고립 및 불능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일본 경제 위기의 본질은 단기간의 급성 국가 부도가 아니라 약 1300조 엔의 부채와 디지털 적자 등 구조적 한계에 발이 묶여 어떠한 정책도 과감하게 단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의 기초 체력이 지속적으로 깎여 나가는 구조적 결함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